안녕하세요. 불굴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온 30대 여성이에요.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살아온 인생 선배님들은 고작 30년 조금 넘게 살아온 제 인생을 보고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어렵게 살았다 보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제 기억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안 계셨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랑 사는 전 늘 놀림거리였고 극소심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제 스트레스를 오히려 공부로 날려보내는 청소년기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토록 원하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 드디어 궁핍한 삶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날개를 펴보자 할 때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불우한 네 인생이었지만 내가 진짜 잘해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할머님도 내가 잘 모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늘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느낌이었는데 자기를 만나서 정말 사랑이 뭔지 깨달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뻐. 진짜 대단한 거지. 지원 하나 못 받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남들보다 더 강인하다는 증거야. 멋있어 정말. 좋은 대학, 좋은 회사를 다녀도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는데 그런 곳을 남편이 다 채워주었어요. 이렇게 내 아픈 곳곳을 치유해주는 남자라면 결혼을 할 만하다 싶었고 그렇게 시댁에 처음 인사 가는 날 기대에 부풀었지만 제 기대는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절 좋게 보시고 이것저것 말을 많이 걸어주셨어요. 아유, 그 대기업 들어가기 힘들잖아. 우리 지영이도 피나는 노력을 했겠구나. 거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노력의 증거지. 안 그러니? 난 우리 아들이 꼭 같은 회사를 다니는 여자를 만나길 바랬거든. 아니면 전문직이나. 지영이 너무 마음에 들어. 중소기업 다녀봤자 애 낳고 그러면 복직하기 힘들잖아. 요즘 시대에 그래도 대기업 정도는 다녀줘야 미래에도 화창하지. 감사합니다. 성규 씨가 누구 닮아 이렇게 호탕하고 성격이 좋은가 했더니 다 어머님 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지영이가 그렇게 말해준다면야 나야 너무 고맙지. 아, 근데 부모님은 뭐 하셔? 집은 어디 살고? 아 엄마, 초면에 무슨 그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영이 부모님 안 계시고 할머님이 키워주셨어요. 그래도 혼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도 제일 좋은 학교, 회사 동기들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어요. 대단하죠? 뭐? 부모님이 안 계셔? 아니, 지영씨, 이게 사실이야? 아휴, 더 들어볼 말도 없겠네. 일단 저녁은 먹고 있으니 먹고 가요. 어머님은 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표정을 찡그리셨어요. 학창시절 종종 친구들 부모님들에게 이런 모욕은 몇 번 당해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당한 적은 처음이라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이게 무슨 무례예요? 그리고 지영이 부모님 안 계시는 게 지영이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안 봐도 훤하지. 너 저 집 기둥서방 되고 싶니? 네가 할머니 건사하고 저 집에서 머슴살이 할 거야? 저가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장래도 훤한 거지. 개뿔 없는 집 애를 데려와서는 네가 고생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그걸 반겨? 지영씨, 내가 말한 게 틀리나 말해봐. 맞잖아. 우리 성규가 결혼하면 할머니 건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딱 싫어. 할머님은 제가 책임지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제가 어머님 가족이 되듯 성규 씨도 저희 할머니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끼리 챙겨주면 좀 안 되나요? 저도 어머님 이런 태도에 당황스럽네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뜻 잘 알았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길로 울면서 뛰쳐나갔는데 남편이 절 끈질기게도 설득하더라고요. 본인이 부모님을 다 설득시킬 거고 저에겐 딱 기다리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더군요. 사실 워낙 어렸을 때도 이런 대우를 많이 받았던 터라 결혼만큼은 정말 절 사랑해주는 어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이럼에도 남편을 놓칠 수 없었던 건 제 인생에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내 아픔에 이렇게 공감해주는 남자를 다시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에 욕심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고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뭐 한다고 여길 와? 누가 너 보고 오랬니? 그 회사는 그렇게 귀한 인력이라면서 맘대로 빼주고 하나 보지?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한다만 너 각오해야 할 거야. 난 한 번도 고아 며느리 생각해 본 적 없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 계획을 네가 다 망쳤어. 그 순진한 얼굴을 하고 불쌍한 코스프레하며 내 아들을 잘도 구슬렸겠지만 난 그렇게 안 될 거다.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싶어요. 성규 씨 어머니니까 저도 잘하도록 할 거고요.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니네 집안 바꿀 수 있니? 절대 없지. 됐고 최대한 내 눈에 띄지 말거라. 어디서 구한 아부랭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 앉겠다고 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싶다. 정말 꼴 보기 싫어. 결혼은 허락했지만 어머님은 제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참 마음이 안 좋았지만 남편을 위해 이겨내보기로 다짐했어요. 사실 어려서부터 눈에 띄진 않았지만 은근한 무시와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랐어서 제 멘토도 보통 멘토는 아니었거든요. 그리하여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심한 혼수 간섭이 있었지만 남편이 든든하게 막아주었답니다. 이 모습을 보며 그래도 남편감은 진짜 잘 골랐다고 저 스스로 위안도 하며 그렇게 결혼 준비를 버텨냈던 것 같아요. 아니, 내 첫째 며느리 드리는데 이 정도 해와야지. 네가 뭔데 끼어들어? 이건 고부 사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껴들지 마. 엄마, 평생 모피 입어본 적도 없으면서 모피 코트는 무슨 모피 코트예요? 물방울 다이어는 또 뭐고요? 우리 허례허식 없이 간소하게 하고 싶으니까 엄마도 저희 뜻 따라주세요. 막말로 엄마가 지영이한테 엄청난 거 해주실 거 아니잖아요. 뭐? 고아 며느리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내가 뭘 또 따로 해줘야 하니? 여자한테 미치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어. 난 진짜 엄마한테 실망하려고 하니까 그만해요.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지영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다 제가 조종했겠지? 아들 나오면 며느리 거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다 아주. 속상해 죽겠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남편이 혼수 간섭을 하지 말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절 따로 불러내서 예단 목록을 짜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록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집 하나 해주시지 않으시는 분이 참 원하는 건 엄청 많았거든요. 그걸 보고 웃음이 나왔는데 그 목록은 거의 결혼을 반대할 건데 이래도 할래? 라는 뜻의 표시 같았고 그걸 보자마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너 웃었니 지금? 내가 웃음니? 출신이 다르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다 해와. 그래야 내가 고아 며느리 받아들인 보람이 있지. 니네 회사 연봉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할 능력 있는 거 다 아니까 필수로 해와라. 어머님, 솔직히 이렇게까지 못하겠네요. 저 부모님 안 계시지만 남한테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인생 살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 나왔고 성규 씨보다 좋은 성적으로 회사 입사했어요. 그 누구보다 치열한 20대를 살아왔는데 왜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까지 취급받아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거든요. 죄송한데 예단이나 혼수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어디서 해오라는데 말 대답을 해? 너 같은 건 역시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런 매운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너같이 볼품없는 애가 우리 성규랑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도 감히 나한테 반기를 들어? 이걸 그냥 확?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거기에 있는 물을 저한테 끼얹으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회사 앞이어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어느새 회사에서는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대우도 못 받는 불쌍한 며느리가 되고 말았죠. 늘 똑소리 나는 회사 내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해 버렸어요. 사실 맞는 말이긴 하여서 핑계를 댈 말도 없더라고요.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배운 것도 없나 보구나. 어른이 하라면 할 것이지.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고아는 싫다고 한 거야. 어디서 티가 나도 나는 거지.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너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다 내가. 진짜 신선하네요. 이런 물세례.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성규 씨랑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이랑 하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 막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도 부모님 없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알아주시고 제발 입장 바꿔서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 어머 이게 아주 물벼락마저도 또박또박 지할 말 하는 것 좀 봐. 아유 독하다 독해. 부모 없는 애가 독하기까지. 카페에서 빠져나와 얼마나 울었는지 그럼에도 남편이 포기가 되지 않는 제 자신도 정말 싫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결혼 준비를 하였고 그래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는지 어머님은 아주버님이 오랜 생활 백수로 있다가 회사에 취직을 했다며 저를 집 만찬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날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못하던 술도 드시더라고요. 남편이 말하길 평생을 어머님 밑에서 편하게 살다가 겨우 얻은 대학 졸업장으로 취직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 나이 되도록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다고 했거든요. 취업을 하고 싶어도 번번이 떨어지는 면접 때문에 아주버님 또한 상심이 크신 상태라고 하면서 이번 취직을 계기로 아주버님도 변할 거라고 남편이 더욱더 좋아했습니다. 저 역시 참 많이도 축하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이 나이 먹도록 취직도 못하고 맨날 면접에서 떨어지고 인간구실도 못하는 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취직했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 집이 다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 큰아들까지 취직했으니 엄마는 마음이 안심이 돼. 며느리 자리만 아주 잘 배운 여자로 데리고 오면
묵은 체증도 내려갈 것 같고, 제가 우리 집에 오기티가 될 거잖니. 엄마는 오늘같이 좋은 날 왜 그래요? 제저씨도 우리 엄마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 왜 한 귀로 들어? 내가 일부러 쟤 들으라고 한 말인데? 부모도 없는 게 무슨 내 며느리라고? 오란다고 또 온다? 이러려고 절 부르신 거군요. 한 번 더 모욕을 주려고. 아주버님 취직 축하드려요. 어머님이 많이 언짢아하시니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성규씨, 나 가볼게. 어머님 저 갈 테니까 아드님들이랑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즐기세요. 아주 말하는 저 싹퉁머리 좀 보소. 무슨 말을 못하겠네. 성규가 너 부른 거지. 내가 너 부른 거 아니야. 오해 말아라.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취직하고 그것도 대표의 비서실장 자리인데 얼마나 좋은 날이니? 그러니 날 열받게 하지 마. 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지영이도 이제 가족인데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발 그만해요. 지 남편 구워 삶아서 이렇게 나한테 대적하게 만드니 좋으니? 너만 아니었어도 우린 더 행복했을 거야. 제가 있으면 어머님에게 계속 모욕을 들을 것 같아 간단히 아주버님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만 드리고 자리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앞날이 참 아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내 삶은 언제쯤 평안에 이르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그날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저에게 참 힘든 날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날을 이겨내고 드디어 남편과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지만 남편이 포기가 되지 않았고 결혼을 하면 조금이라도 어머님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기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통해 제 행복을 정말 찾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이거 예식 끝나고 축의금 나온 거 할머니가 가져가세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가지고 있어. 아유, 어떻게 그러냐. 너한테 들어온 돈을 내가 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더보고 온 손님들이잖아. 이거 너 가지고 가서 비상금 하란께. 난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돈이 무엇이 필요해? 안 그러냐? 아니야. 할머니도 병원 다니고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병원도 다니시고 동네 할머니들이랑 놀러도 가고 그래. 나 키우느라 여태껏 제대로 놀러 다녀본 적도 없으면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즐기셔요, 할머니. 아유, 고맙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다 너 혼자 공부하고, 너 혼자 대학 가고, 너 혼자 벌어 쓰고, 내가 미안해 죽겠는데. 아니야, 할머니 없었으면 이렇게 크지도 못했어.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나 시집 간다고 남의 식구 아니니까 편하게 전화하고 자주 갈게. 그러니까 너무 상심 마라. 알겠지? 아프면 전화하고 병원 가고 제발. 그게 날 위한 거니까. 할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하니 참 눈물이 터져버릴 것 같은 것을 꾹 참았어요. 그리고 잘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워낙 가족도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고 대학생 때부터는 대인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제 손님들이 줄지어 방문을 해주었어요. 연로한 할머니가 하객을 맞기란 쉽지가 않았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대신해 저를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뷔페의 하객들께 인사를 가렸는데 제 신부 측 축의금을 받는 곳에서 실랑이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어머님이 하고 계셨고, 제 축의금을 담당한 제 친구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 왜 이러세요, 정말. 이거는 신부 측 돈이고요. 신랑 측 돈은 저쪽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보는 눈이 많은데 왜 이러세요, 정말. 아니, 우리 며느리 친구면 그냥 내 말 따르면 된다니까. 합산한 거 보니까 900 나왔던데 그거 나한테 넘기면 돼요.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시죠? 여기는 신부 측이고 신랑 측은 옆이잖아요. 그리고 이 돈은 제 돈이고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이제 결혼했다고 배째라는 거냐? 챙겨갈 부모도 하나 없는 게? 너 나한테 모피 코트 하나도 안 해줬으니 이 돈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우리 아들이랑 너랑 결혼시켜 준 거 아니야. 너같이 아무도 없는 고아랑. 야, 너네 시엄마 돌은 거 아니니? 여기가 어디라고 너한테. 너 괜찮아? 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빠져. 아주 끼리끼리 친구라고. 지가 뭔데 나서길. 부모도 없는데 뭘 이 돈을 욕심내고 그러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 좋은 날 끝까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망신을 주셔야겠어요? 저 그래도 어머님 며느리인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속이 시원하시겠냐고요. 저도 이제 지치네요, 정말. 이 돈 주던지 아니면 당장 결혼식 취소하던지 해. 제대로 된 거 해온 것도 아닌 게 어디서 돈을 탐내? 나한테 해줘도 되지. 예식 후 신부 측 축의금 총액 900을 모조리 넘기라며 고아인 내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였고 제 친구들은 놀라고 말았죠.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맞대응을 할 여유도 없이 머리채를 잡히게 되었고 신랑 일을 하던 중 멀리서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과 함께 제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볕들 날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없긴 왜 없어? 당장 그 머리채 안 나요? 엄마가 이러면 내가 엄청 곤란해진다고. 얼른 재수씨 놔줘요. 반가운 소식이란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안아줬을 때 갑자기 시숙이 달려나오면서 본인 어머니께 제 머리를 놓으라며 방명록을 얼굴에 날린 거예요. 일제히 거기 있던 사람들은 굳어졌고 저 역시도 아주버님의 이런 행동에 놀라게 되었죠. 얼마나 세게 쳤는지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방명록으로 얼굴을 맞고 날아가게 되었고 사실 보고 있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 지금 엄마 얼굴 때린 거야? 네가 어떻게 엄마를 이 패륜 놈의 시키? 그리고 얘가 뭔데 네가 그래? 지금 재수씨가 내가 모시는 대표님의 자제분이시라고. 재수씨 부모님이 없긴 왜 없어? 엄마 당장 사과해. 너 지금 뭐 잘못 먹었니? 지 아빠 진작에 집 나갔다고 한 거 못 들었어? 엄만 죽고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휴, 살아계시는 그 아버지가 내 대표님이시라고. 지금 할머님이랑 말씀 나누고 계셔. 엄마 이제 큰일 났다고. 아니, 네 대표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얘 아빠라고? 그럴 리가 있어?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시숙이 말하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저도 모르는 제 아빠가 살아계셨고 그 아빠가 시숙이 모시고 있는 회사 대표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적 늘 다투기만 했던 엄마와의 사이에서 저를 낳고
도피 형식으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엄마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거고, 절 걷어주신 게 저희 할머니셨던 거예요. 나중에 저희 엄마 소식을 듣고 저를 찾으려 했으나 이미 할머니와 이사를 가버린 뒤라 절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리워만 하다가 오늘 본인의 비서동생 결혼식에 축의금만 내러 잠깐 들렀다가 저희 할머니를 보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빠와 똑 닮은 제 얼굴을 보고 확신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시니 만나게 되네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지영이 애비입니다. 애엄마랑 이름도 지영이라고 짓기로 한 거였는데 딱 지영이라고 지었네요. 절 용서해 주세요. 면목 없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 무심한 인간아. 지영엄이 죽고 한 번을 안 오더니 이제야 아비라고 나타나? 너무하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라고 왜 안 찾았겠습니까? 다 이사 가버리고 그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 전화번호도 모르고 평생을 지영이랑 어머님께 속죄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언젠간 꼭 지영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지영이한테 내가 죽으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라도 지필 줄 찾았으니 된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지영이한테 아빠 노릇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라도 갚을게요.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고 전 정말 오열을 하였어요. 생각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이런 결혼식장에서 친아빠를 마주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만행을 제 친아빠라는 사람이 모두 보게 되어서 그런지 저를 더욱더 측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숙과 시어머니에게 아주 통쾌하게 한마디 조곤조곤하게 날려버리더라고요. 자네를 뽑은 건 정말 열정이 있어서 뽑은 건데 자네 어머니를 보고 나니 알겠네. 그 핏줄 어디 가겠나? 어차피 수습기간이니 입사는 없던 걸로 하지. 그리고 우리 딸도 부모가 이렇게 멀쩡히 있습니다. 그러니 하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 딸 인생에 꽃길은 내가 열어줄 테니 그렇게 꼴보기 싫은 며느리와 손절하면 그만이겠네요. 그럼 이만 다시 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아니, 대표님,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그러신 건데 왜 제가 잘려야 하나요? 그리고 전 재수 씨를 하대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이 나이 먹고 제가 어딜 가라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사돈, 사돈이라 불러도 되죠? 전 며느리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런 건데 이렇게 오해가 풀렸으니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오해가 다 풀렸으니 이제 며느리랑도 잘 지낼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잘 봐줘요. 뻔뻔하게가 하늘을 찌르네. 이런 일이 생겼으면 내 딸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맞는 거지. 어디서 잘 봐달란 소리가 나와? 아니, 아무도 없는 거와 며느리로 맞아준다는데 오히려 그쪽이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이런 행동을 보아하니 우리 지영이한테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되네요. 당신이랑 다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희 아빠에게 아들의 입사를 얘기했지만 아빠는 이미 마음을 먹은 듯하였고 저에게 나중에 따로 만나자는 말씀을 하시곤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숙을 해고 처리하였고, 제 남편을 만나 신혼집을 전세해서 매매로 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 드디어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서 이제야 연락을 하는구나. 미안해. 너한테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너희 엄마 그렇게 되고 내가 널 데려왔어야 했는데 다 핑계겠지. 네가 살아온 세월 보상되진 않겠지만 이제라도 너희 할머니 그리고 널 책임지고 싶다. 아빠 벌만큼 벌었고 절대 너한테 배 끼치는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용서해 줄래? 어떻게든 절 찾아오셨어야죠. 이런 마음이시라면. 사실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없던 아빠가 생기니 반갑기보단 원망만 들어요. 그 힘든 세월 아빠가 옆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런 걸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말이죠. 미안해. 앞으로 살면서 다 갚으면 안 될까? 아빠 재혼도 안 했고 평생 혼자야. 너 하나 언젠가 만날 날을 기다렸어. 제 마음 쉽게 돌아설 거라고 생각 마세요. 아빠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전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거든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한텐 아빠가 아마 평생 두고두고 고마워하셔야 할 거예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도 없었으니까. 진심 어린 아빠의 사과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지만 선뜻 아빠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천천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덮어두었어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건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못마땅히 여기더니 이제야 며느리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은지 오히려 저에게 상처가 되었답니다. 이제 완벽한 내 며느리가 되었구나. 니네 아빠 재산 규모 어마어마하다며?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네가 잘 좀 구슬려서 다시 큰애 입사 좀 시켜줘. 그리고 내가 그때 그랬던 거는 엄마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 이해하고. 이해라뇨?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이러시는 게 저한테 더 상처예요. 제 자신이 아니라 제 배경을 보고 이렇게 달라지시다니. 아빠가 생겼다 해도 저에겐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보고 싶지 않네요. 저 이만 가볼게요. 아니, 그 뜻 뭐야? 뭐 평생 시어머니 안 보고 산다는 거냐? 네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들이 엮여 있는 건데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냐고. 나도 이제 엄마 그만 볼래. 나 진짜 결혼식 때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고 지영이 할머니 보기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왔어. 뭐야? 너 지금 이 엄마랑 연 끊겠다는 거니? 내가 다 널 위해서 지영이한테 그랬던 거지. 네가 처가덕 못 볼까 봐. 내가 언제 처가덕 바란 적 있어? 그거 다 엄마 욕심이야. 나 진짜 지영이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엄마 못 보니 그리 알아. 아니, 아들들이 말년에 진짜 왜 이래? 한 애는 취직도 못하고 나한테 빌붙어 있고 한 애는 지금 나랑 손절하겠다고 하고. 이게 엄마가 뿌린 것들이에요. 남 원망 말고 제발 본인을 돌아보세요. 저 지영이한테 미안해서 이젠 여기 안 옵니다. 저흰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왔고 시어머니는 저희 보고 배응망덕하다고 엄청 욕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남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 안부를 물어주셨고 혼자 계신 할머니를 본인이 모시더라고요. 할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시고 연로해지셔서 아빠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마워하셨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아빠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는 아빠를 조금씩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이 많은 아빠를 찾은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시고, 남편을 설득하고 있지만 저희는 마음의 문이 정말 닫혔어요. 당신 어머니인데 그래도 당신이 왕래는 해야 하지 않아? 나는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혈연인데 어떻게 끊겠어? 결혼식 때 진짜 엄마의 끝을 봐서 그런지 진짜 못 보겠더라. 솔직히 그 정도이신 줄 몰랐거든.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리고 너랑 결혼한 순간 너한테 최선을 다할 거라고 이미 마음 먹어서 너 상처 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아. 그래, 고마워. 그렇게 날 생각해줘서. 대신 언제든 어머님 만나고 싶으면 얘기해.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렇게 시댁과 절연을 했어요. 아주버님은 나이가 원체 많은 상태였고, 별다른 경력도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빠 회사를 제외하곤 다른 데 취직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살면서 계속해서 어머니 원망만을 한다고 제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심이 작은 아들과의 손절, 그리고 큰아들 앞길을 망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동네에서도 아들들을 망친 장본인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워낙 기도 세시고 동네 사람들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안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소문이 나버린 거죠. 지팔 직군이라고 해야 하나요? 엄마 때문에 나 이러고 사니까 나한테 이제 취직하라 마라 뭐라고 하지 말아요. 재수 씨한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 앞길은 탄탄대로였을 텐데 왜 하필 거기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아휴, 엄마는 나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으니까 그리 알아요. 내가 그분이 사돈일 줄 알았냐? 진작 나한테 귀띔을 해줘야지. 그렇다고 엄마 얼굴에 방명록을 날려? 이 나쁜 자식! 그렇게라도 안 하면 엄마가 멈췄겠어요? 아휴, 됐어요. 말을 맙시다. 평생 그냥 이렇게 살 거니까 그리 알아요. 이래서 늙음하겐 딸이 최고라니까. 아들들 낳아봤자 다 무슬모야. 아유, 내 인생 아주 불쌍해 죽겠어. 몇 년이 흐른 지금 요즘에서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빠한테 완전한 마음의 문을 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심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이고 혼자 계실 할머니 생각에 가장 큰 걱정을 하였는데 그래도 아빠가 계속 본인 어머니 모시듯 챙겨주시니 저 역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잘 골랐듯이 아직도 다정한 남자예요. 그리고 아직도 시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음이 편안하면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홀가분합니다. 가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본인도 본인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한답니다. 초년에 너무 많은 마음의 힘듦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야 인생이 풀리는 걸까요? 그렇게 믿고 싶네요. 아직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많은 눈물을 흘렸던 지난 날과 다르게 앞으로의 인생은 많이 웃으며 지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앞날에도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번 사연만 읽다가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씁니다. 제 인생에서 30대는 힘겨웠던 것들만 생각나네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져 이런 글들 쓸 수 있게 되었지만요.
저는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갖은 알바를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도 제때 가지 못하였어요. 20대 중후반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이대로는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비가 걱정이었지만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어떻게든 버텨보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대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끝나면 저녁엔 고깃집으로 달려가 불판을 닦으며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와 학업으로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던 와중에 저에게 백마탄 왕자님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시던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안쓰러워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불판을 닦으려고 하면 미리 다 닦아놓는 등 저의 일을 많이 덜어주었죠.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저조차도 좋은 감정이 싹틀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의 열심히 사는 모습에 마음이 갔다고 했어요. 다른 여자들이랑은 다르게 부지런하고 내 앞가림을 헤쳐나가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도 했죠. 그동안의 고생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사장님 몰래 연애가 시작되었죠. 고깃집 사장님 또한 여자인 몸으로 홀로 아들을 키워낸 분이셨어요. 고깃집 말고도 여관도 운영하고 계셨죠. 젊은 나이에 고생하여 자수성가 하셨죠. 사장님 눈을 피해 연애를 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연애를 하던 도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을 하자 남자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몰수를 했고요. 처음엔 제가 좋다고 했던 사람도 임신을 하니 부담스러워졌는지 연락을 점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를 꼭 낳고 싶었거든요. 저기 사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청심환 하나 드시고 들어주세요. 사실 그동안 제가 민국 오빠랑 만나고 있었어요. 뭐?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뭐 어쩌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아주 웃기네, 얘.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조용조용 일 열심히 해서 기특하다 생각했더니 뒤에서 남의 아들을 꼬시고 있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 뱃속에 민국 오빠 아이가 있어요. 민국 오빠가 연락이 안 돼요. 아이고, 기막혀. 지금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애를 배? 난 인정 못한다. 아니, 민국이 데리고 와. 사장님은 부정하셨어요. 너무 처참했죠. 사랑했지만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연락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와 그 모습을 보고 저만 비난하는 사장님을 보니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네요. 우여곡절 끝에 남자친구는 연락이 닿았어요. 그동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죠. 속상해서 그 앞에서 엉엉 울었네요. 남자친구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죠.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 있어? 애는 나 혼자만 가졌어? 오빠 애잖아. 나 이미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책임져. 뭐? 엄마한테 말했다고? 엄마 혈압 있는데 그걸 말하면 어떡해? 말을 해도 내가 말하지.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럼 어떡해. 오빠는 연락도 안 되지. 애기는 커가지. 나 혼자 뭘 어떡하냐고. 당연히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 안 그래?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아직 학교도 졸업 안 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애기가 더 소중해. 아이 꼭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아이한텐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 어? 내가 잘할게. 아이를 위해서 남자친구에게 애원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을 승낙했죠.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겠다 하니 사장님은 한참을 반대하다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받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아이만 생각하자라고 되뇌었죠. 그리고 결혼식 전 어머님은 홀로 고생해서 키운 아들 예단은 빵빵하게 받아야겠다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뻔히 못 사는 며느리지만 빚이라도 내서 혼수를 해오라고 압박하기 시작하였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30에 혼자 돼서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이 나이 되고 살아왔는데 이 정도도 못 바라냐?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정도는 네가 당연히 해와야지, 안 그러냐? 빚을 내거든 니네 친정집을 팔든 이건 혼수 리스트다. 이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준비해라. 야,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 엄청 고생했다고. 당연히 이 정도는 해와야 되는 거야. 알아서 준비해와. 우리 엄마 실망시키지 말고. 어머님, 제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나요? 저희 집 사정 뻔히 아시면서 너무하세요. 예단은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미찌는 결혼을 시키는데 이런 것까지 포기해야 하겠냐? 너는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준비가 안 되면 결혼은 없다. 시어머님과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전 결국 엄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가기도 전에 혼수 때문에 퇴짜 맞을까봐 무리하게 빚을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머님이 원하는 혼수 리스트를 전부 준비해 주셨죠.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준비해줘. 우리 집 뻔히 형편 아는데 어떻게 준비한 거야? 어? 내가 알아본다니까. 결혼 전부터 책 잡히면 되니? 엄마가 너 결혼 전에 하나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넌 아무 생각 말고 시집 가서 잘 살아. 싸우지 말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알겠지? 엄마는 너 잘 사는 거 하나면 돼. 그러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너무 미안해. 내가 엄마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보란듯이 취업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친정 엄마에게 불효를 끼친 것만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악 물었죠. 보란듯이 잘 살 거라고. 제가 혼수를 해오자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어요. 아마 혼수를 못 해오면 그 구실로 저를 쫓아내실 생각이었는데 떡하니 혼수를 해오자 또 그거대로 비아냥거리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음 같아선 결혼을 파토내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기, 아빠 없는 아이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했죠. 니네 집 어떻게 이걸 다 준비했니? 너네 엄마 무리한 거 아니냐? 나중에 그 핑계로 우리 아들한테 기대면 곤란하다.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준 제 선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렵게 해주셨으니까요. 저 정말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아이고, 참 웃긴다. 뒤통수 때려놓고 이제 와서 잘하고 싶다? 너네 애초에 내 뒤통수를 치면 안 됐어.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가 갈린다. 결혼하면 학교는 갈 생각도 말어. 너도 이 집에 보탬이 돼야 하지 않겠냐? 놀고 먹을 생각은 추어도 말아라. 어머님은 이렇게 못 박으셨죠. 전 그렇게 시댁에서 외면받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저에게 온갖 구박을 쏟아냈고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만을 생각하며 버텨냈네요.
우리 아이한테 훌륭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결혼을 하고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아침, 점심엔 여관 카운터, 저녁엔 고깃집,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죠. 시어머님은 사지가 멀쩡하니 무조건 일을 하라고 했고요. 남편은 한량처럼 어머님이 벌어놓은 돈을 있는 족족 꺼내 쓰기 바빴고요. 남편 때문이라도 저는 더 열심히 일만 했네요. 구박은 늘 제가 받았지만요. 네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도는 것도 다 너 때문이다. 안 사람이 제대로 들어와야 남자가 일이 잘 풀리는 법인데 너 만나고 우리 아들이 되는 일이 없다. 에휴, 내가 어떻게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에휴 속 터져. 어머니, 오빠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일은 안 하고 늘 바깥에만 다니고 어머님이 오빠한테 돈을 해주지 마세요. 어디 못 가게. 뭐야? 남자가 그럼 돈 한 푼 없이 다니는 꼴이 말이 되냐? 너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독한 것. 말하는 거 봐라 아주.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집구석에 정을 못 붙이지. 뱃속의 애가 너 안 닮아야 할 텐데. 그것도 참 걱정이다. 너 닮을까봐 무서워 아주. 시간이 흘러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0달 동안 품은 아기가 세상 밖에 나오는 날이 되었죠. 하지만 그날도 저는 혼자 배 아파서 119를 불러 아이를 낳아야 했죠. 아이를 낳고 정신 차려보니 제 옆엔 친정 엄마만이 계셨죠. 아이고 우리 딸 너무 고생 많았다. 너 또 닮은 딸이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서방은 아직 안 온 거야? 마누라가 고생하는데. 아, 그이 바쁜 거 엄마도 알잖아. 갑작스레 병원 오게 되어서 연락을 못했지 뭐야. 엄마가 이해해. 그리고 이서방이 얼마나 나한테 끔찍이 잘해주는데 알잖아 엄마도. 그래도 딸 낳고 보니까 세상 엄마한테 더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네. 에이그 이거 사. 이제 알았어? 세상 그 어느 목숨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이다. 알겠지? 예쁘게 키워. 엄마는 그게 다야. 엄마. 너무 고마워. 그리고 지금까지 나 이렇게 키워준 것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효도할게, 엄마. 그렇게 산부인과에는 저와 엄마 둘뿐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가게 일로 바쁘셔서 못 온다는 핑계를 대었고 남편은 정말 코빼기도 안 비쳤네요. 어느덧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서 그렇게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만 부족한 거 없이 잘 키우자였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6살이 되었어요. 6살이 되는 동안 저는 여관, 고깃집, 집 이렇게만 반복하고 살았네요. 실질적으로 여관, 고깃집, 집 이렇게 반복해야만 어머님이 생활비를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놀러 나가길 바빴고요.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 입고 싶은 것은 다 해주고 싶었기에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무시였죠. 야, 돈 없냐? 너 어제 엄마한테 돈 받았잖아. 30만 원 줘봐. 나가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네. 돈 어딨어? 이리 줘. 무슨 돈?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 나한테 10원 한 장 맡겨놨어? 어디서 돈을 달래? 뭐? 너 이게 이제 신랑이 지 바보로 보이나? 얼른 안 내놔? 나 빨리 나가야 돼. 얼른 줘라. 나 폭발하기 전에. 뭐가 이리 시끄러워? 넌 한 사람이 돼서 꼭 집에서 큰 소리 내야겠냐? 에휴, 본 데도 없고. 뭐가 문제냐 오늘은? 어? 어머님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저희 부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쑥불쑥
안방문 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뭐야? 아주 이게 시애미를 지 아래로 보는구나.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아주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지? 아주 정말 기가 막혀서.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딸아이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사는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님의 정서적 학대와 남편의 외면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낌새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어요. 항상 친구들 좋아하고 그저 술 좋아하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안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늘 밖으로만 돌아도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남편이었는데 이상했죠.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외박이라뇨. 하루는 그를 미행했어요. 역시나 여자를 만나더군요. 누가 봐도 한참 어린 것 같은 여자였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성실하지는 않아도 아이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아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젠 바람까지 폈어요. 제 인생이 정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확인한 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넌 어디 갔다 오는데 이제 오냐? 할 일이 태산인데 여간도 비우고 아주 복에 켜웠지? 이젠 뺀질대기까지 하는 거냐?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무슨 이 집의 노예예요? 제가 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요, 왜? 전 전리한 시간, 1시간도 못 쓰나요? 아범은 아침부터 놀러 나가서 저녁까지 안 들어오는데 집안 가정을 나무래야지. 만만한 게 저죠? 네? 너랑 애비랑 같냐? 어딜 비교해? 남자는 자고로 길을 피고 살아야 돼. 어쩜 그렇게 옹졸하냐? 그래서 너만 일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너 같은 거 안 만났음 애비는 더 잘 됐을 거야. 애를 발목 삼아 주저앉혀 놓고. 제가 아범을 주저앉혔다고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어머님은 그냥 제가 싫으신 거죠? 이제라도 제가 나가주길 바라시겠죠? 아주 잘하는구나. 애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시집을 오긴 어딜 와. 아주 분수를 모르고 설치는 꼴이란 못 봐주겠다. 그렇게 어머님에게 한바탕 한 소리를 듣고 전 다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웠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이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분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결혼 생활 7년 동안 노예살이와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며 노동한 대가, 그리고 남편의 외도, 시어머님의 폭언,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그러더군요. 일단 그동안 일한 것과 통장에 정산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남편의 외도 증거만 잡으면 된다고요. 시모의 폭언도 덤으로요. 그동안 제가 안 보일 때마다 문자로 폭언한 내용들은 많았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 문자 내용, 그 여자를 만나는 거 모두 다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걸로는 도저히 분이 안 풀리더군요. 저는 천천히 시어머님의 재산을 제 이름으로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사면 어머님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많이 내셨어요.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빼돌린 건물은 제 이름으로 해두었죠. 남편 이름으로도 여러 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큰 건물은 아니었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을 제 앞으로 돌려놓고 이혼 준비를 했죠.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저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예,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아니, 고깃집에 안 가고 지금 너 어디서 뭐하니?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연락도 안 되고. 저 이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유진이도 제가 데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이혼합니다. 아이고, 너 말 바꾸지 마라. 이혼? 네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게 어디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아범한텐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리고 위자료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몇 년의 묵은 감정들을 보상받기라도 한 것처럼 속이 뻥 뚫렸습니다. 진작 이혼할 걸, 진작 더 똑똑히 굴 걸. 남편은 언젠가 바뀌겠지. 시어머니도 언젠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틴 제 자신이 미련스러웠습니다. 일이 쉬웠던 일인데 이제 딸을 데리고 똑똑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일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론은 저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 모조리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죠.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세월이 모든 돈으로 다 보상되는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말했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가 이러려고 우리 집에 시집 왔지? 진작에 이렇게 뜯어내려고? 악랄한 것,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애로 발목 잡길래 불쌍해서 결혼해줬더니 이제 와서 우리 뒤통수를 쳐? 네가 감히?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 네가 잘 살 줄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다들. 너는 그 새파랗게 어린애랑 잘해봐. 내가 빠져준다는데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니? 네가 원하던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 건물 감사해요. 제 세월 이걸로 퉁쳤다고 생각할게요. 그나마 건물이라도 있어서 우리 유진이랑 새로 시작할 수 있네요. 그냥 이것 또한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내가 당해온 세월에 비하면 이 정도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뻔뻔하기는. 전 그 길 끝에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건물 1층에 조그마하게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제 싱글맘으로 딸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됐죠. 다행히 3층짜리 건물엔 모든 가게가 들어서 딸과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어요. 제 이혼의 엄마는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지만 그동안의 세월을 짐작이라도 하듯 엄마는 저를 감싸 안아주셨죠. 그렇게 길목이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오다 가다 단골도 생기고 가게도 자리를 잡아갈 때쯤 제 이혼 상담을 도와주신 변호사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전 그때 너무 감사했던 마음으로 커피를 대접했죠. 어머, 변호사님 아니세요? 저 기억하시죠? 덕분에 지금은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네요. 오늘 커피는 제가 대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사무실을 이 근처로 이전했거든요. 와, 반갑네요. 그렇지 않아도 잘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잘 지내시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좋네요. 커피 감사합니다. 커피 냄새가 너무 좋네요. 맛있으면 제가 소문내 드려야겠어요. 하하. 저야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뭐.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종종 들르세요. 그렇게 인연은 참 신기하구나 하고 기분 좋은 아침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전화와 문자로 폭언을 하시며 건물 반환 소송을 할 거다라며 협박을 일삼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법적으로 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딸도 이사간 곳에서 안정을 찾고 저 역시도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간간히 남편은 카페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렇게 딸아이는 제 품에서 초등학교도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없었지만 밝게 자라주는 딸을 보고 있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게에 출근 도장 찍듯이 커피를 사러 와준 덕분에 인연이 남다른 변호사님과 재혼을 하였어요. 첫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두 번째 결혼은 달랐습니다. 저처럼 이혼을 한번 경험해본 남자라 그런지 가정의 소중함 또한 저와 같았어요. 제 딸도 본인 딸처럼 아껴주었고 무엇보다 엄마에게 잘하는 사이였어요. 첫 결혼에서 느껴보지도 못한 시어머님의 따뜻한 사랑도 처음 받아봤네요. 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하루하루 감사했답니다. 너무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우리 유진이도 친자식처럼 예뻐해줘서 고맙고 우리 엄마도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줘서 고마워. 내 이 세상의 고생은 자기를 만나기 위해 고생한 것 같아. 너무 좋다. 이 행복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나야말로 마찬가지야. 자기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젠 편하게 지내자. 카페도 쉬엄쉬엄 해.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을 보낼 것 같던 일상에 전 남편이 찾아와 제 일상을 무너뜨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런 것을 지금의 남편에게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나 하나만 스트레스 받으면 될 것을 괜히 지금의 남편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가 잘나서 그러는 거 같지? 지금 네가 우리 엄마 건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평생 갈 줄 아냐? 내가 너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알아? 유진이가 날 만나기 싫어한다고?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 한 건 아니야? 직원들 보는데 왜 이래? 얼른 나가. 당신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알겠어? 그리고 건물 얘기는 법적으로 하라고. 유진이한테 얼마나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널 보기 싫어하겠니? 이제 와서 애 핑계로 찾아오지 마. 왜? 그 젊은 애랑은 잘 안 됐나 보지? 그 얘기가 왜 나오냐? 그게 다 네 오해에 비롯된 망상이라니까. 아, 됐고. 이 건물 세라도 내가 받아야겠으니까 네가 받는 세 나한테 절반이라도 내.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야. 알겠어? 다음 달부터 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라.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인생의 패배자. 할 일 없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기나 하고 한심하다. 유진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누가 뒤통수 치래? 갈 데 없는 걸 걷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건물에 위자료에 이대로 머물러나?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깡패가 따로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가는 길목에 굵은 소금 한 바가지 부었네요. 그렇게 전 남편의 행포가 잊어갈 때쯤 이번에는 전시모와 전 남편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회사원들이 커피를 많이 사 먹었던 날이어서 조금은 바쁜 하루였죠. 대뜸 카페에 오더니 커피 2잔을 시켜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여긴 뭐가 맛있니? 커피 2잔만 내오거라. 우리도 손님이니까 커피 정도야 팔 수 있잖니. 얼른 가져오렴. 따뜻한 걸로. 네? 지금 커피 드시러 여기 오셨을 리는 없고 또 무슨 일이세요? 이제 문자로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매야? 넌 손님을 이렇게 대하냐? 참나, 아주 사장이 갑이구나.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니까 어여 내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보는 눈들도 있고 커피 2잔을 시켰으니 직원에게 커피를 내어달라 부탁하고 전 빵을 굽고 있었죠. 그렇게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전 남편 자리 쪽에서 철푸덕거리는 굉음이 굉장히 크게 들려왔어요. 아이고, 나 죽겠다. 아유, 꼼짝할 수가 없네. 아니, 어쩜 이리 가게가 미끄러워? 아니, 물이라도 일부러 뿌린 게야?
아이고, 허리야. 허리 못 쓰겠네. 가뜩이나 디스크까지 있는데. 큰일이네. 허리 아파. 여기요. 저희 좀 이렇게 줘요. 직원들은 놀라서 전시모와 전 남편을 일으켰죠. 하지만 일어난 뒤 그들의 입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졌는데 저것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쳐다만 보는 거 봐라. 아이고 무서워라 독한 것. 아니, 괜찮으세요? 넘어질 곳이 아닌데 왜 두 분 다 넘어지신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왜 저희 가게에 오셔서. 뭐라고? 참나 됐고. 아이고 따 죽겠다.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일단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이나 얼른 줘. 안 그러면 너희 가게 문 못 열게 할 거다. 너 내가 못할 것 같지? 어디 이렇게 미끄럽게 바닥을 해놓고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 동네 장사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문 닫게 해주마. 얼른 119 불러요 아가씨. 아이고 나 죽어. 꼼짝도 할 수 없네. 가뜩이나 허리도 아픈데. 뭐라고요? 전혀 미끄럽지도 않은 바닥이고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CCTV 보면 알겠죠. 진정하세요. 그래서 네 잘못은 아예 없다는 거야? 네가 바닥을 이런 걸로 깔았으니까 사람이 넘어지지. 이걸 보고 우리 잘못이라고? 넌 태도부터가 글러먹었어. 합의금으로 엄마 1,000만 원, 나 1,000만 원, 2,000만 원 당장 보내. 안 그러면 가게 문 닫을 줄 알아.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러려고 너네 엄마까지 모시고 왔구나. 왜? 돈이 궁하니? 진짜 구질구질하다. 월세 반만 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 이제 몸 팔아서 돈을 달라? 너 진짜 바닥이구나. 아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정말 구질구질해. 뭐? 넌 말 다 했어? 어디 이게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찌꺼려? 예전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이 이젠 눈에 패는 게 없구나. 유진이 생각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려 했더니 안 되겠네.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배운 것도 없는 것이 고깃집 불판이나 뒤집던 주제에 카페 사장? 가당치도 않지. 우리 뒤통수 치고 네가 무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지금 그러는 당신은요. 7년을 종살이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것도 배 아픈가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안 풀리는 거야. 둘 다 마음심보가 그따구니까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신고를 하던 병원을 가시던 내가 옛날에 그 여자로 보여? 이렇게 씩씩거리고 화를 내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손님들이 듣던 말던 떠나가라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당장 내놔. 네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까지 나 여기서 꼼짝도 안 할 줄 알아.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고. 들어눕자 아들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합의금이라고 했어요? 참나 꼴값도 유분수지. 내가 변호사입니다. 당신들 이거 어머 방해죄인 거 몰라? 커피를 마시러 들어왔던 남편이 마침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명함통을 던지며 그 집구석에게 말을 하였죠. 아주 통쾌했어요. 뭐? 변호사라고? 아유 참 웃겨.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럼 여기서 책임이 없다는 거야? 당신 변호사 맞아? 변호사 맞아요. 여기서 넘어진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CCTV 먼저 판독해 보시죠. 2당 1,000만 원이라니? 이런 날강도 같은? 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곤 조목조목 법에 대해 반박하며 그들에게 엄하게 말을 하니 전시모와 전 남편은 당황했는지 말을 버벅였습니다. 저에게 이러는 거 자체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남편은 따지듯이 말했죠. 너무 든든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정말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기 전에
넘어진 사안은 진단서 끊어오세요. 병원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남편 변호사예요. 법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쪽도 변호사 대동해서 변호사끼리 얘기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보는 것도 불편하네요. 어머님이랑 저 사람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변호사 등에 업었다고? 아주 기세 등등해.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아주 누구 덕에 밥 먹고 사는데 지금? 현 남편이 변호사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떵떵거렸구나?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유진이라도 뺏을 거야. 미쳤어? 당신이 유진이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어? 애 언제 한번 안아줘라도 봤어? 어디 마음대로 할 테면 해봐. 그렇게 되나? 아유, 억울해. 이 건물, 이 재산 다 내 건데 왜 하필 그때 저 독한 것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어머니, 권선징악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라도 똑바로 마음 고쳐먹고 사세요. 그러고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씩씩거리며 나갔어요. 직원들 보기에도 창피했지만 남편 보기에 제일 미안했네요. 왜 나한테 진작 얘기 안 했어? 종종 와서 당신 괴롭힌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 나한테 얘기하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당신 이렇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고마워. 나 정말 당신 안 만났으면 어찌쓸랬나 몰라. 정말 너무 든든하다. 지금의 남편 덕분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이젠 가게에 오지 않으세요. 물론 문자, 협박이나 전화 폭언도 멈추셨고요. 본인들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나서 승소가 나지 않을 걸 알았는지 포기했는지 연락이 안 옵니다. 진작에 이렇게 법으로 저도 협박할 걸이라고 생각했네요. 건물과 관리비를 뜯어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젠 하다 치료비 목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니 살면서 많이 느꼈던 인성이지만 역시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성이었죠. 길고 긴 싸움 끝에 이제서야 전 남편과는 완전히 앙래를 끊었고요. 지금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30대는 억울한 거 투성이었고 늘 당하기만 하는 답답한 인생이었는데요. 그것을 지금은 탈피하고 최대한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하네요. 완벽할 순 없지만 지금은 제 딸과 현 남편 그리고 현 시댁에서 좋은 감정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날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